지난해 연말 이후 안정세를 이어가던 집값이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실시를 공언했던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현안을 짚어보는 목요일의 오아시스. 오늘은 초읽기에 들어간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주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정부가 지난달 초 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로 확대 실시하겠다라는 이런 카드를 내놨죠. 이게 집값 바닥론이 막 고개를 들고 일부 재건축 단지 실제로 가격이 들썩거리니까 카드를 꺼낸 건데 실제로 이 시행이 상당히 본격화될 거다. 지금 이렇게 보이죠. 네, 지난 6월 마지막 주 정도부터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주간 상승세로 전환돼서 오름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일찌감치 추가 규제를 내놓겠다라고 공언을 했었고 대표적인 게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현재 뭐 공식적인 국토교통부의 발언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비공식적으로 당정 간에 이 민간 분양가 상한제 실시에 대한 내용들이 좀 조율이 되고 있고 네. 이르면 8월 중에 입법 예고, 시행령 입법 예고가 들어가서 10월경부터는 적용될 수 있을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직 국토교통부가 이 부분을 인정한 것은 아닌데 네. 시장이나 아니면은 뭐 업계나 당정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8월 중에 이 시행령에 개정한 입법 예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말 이후에 안정세를 보여던 집값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모양새가 확연해 보이죠. 네, 지금 한국감정원 공식 통계로 보면 지난 7월에 서울의 전반적인 집값이 확연하게 상승세로 전환이 된 네. 상태인데요.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서울의 집값이 7월 기준으로 한 7개월여 만에 상승세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네. 작년 12월 이후로는 처음 상승세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역별로 보시면 서초, 강남, 송파 같은 서울의 재건축이 주요하게 몰려있는 강남권을 비롯해서 뭐 용산이나 마포, 성동, 양천 같은 네. 주요 지역들 재건축 새 아파트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한국감정원의 통계는 정부가 이 민간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실시를 공공적으로 이제 네. 얘기를 한 시점보다는 조금 조사 시점이 앞선 것이긴 하지만 주간 통계를 보더라도 상한제 확대 실시 규제 발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오름세가 유지되고 있는 예. 모양새입니다. 자,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는데 그런데도 가격은 올랐어요. 근데 사실 거래가 이렇게 되지 않는데도 오름세가 이어지는 건 좀 비정상적인 모양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7월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409건 정도로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80% 정도 감소한 네. 굉장히 거래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규제나 상황 때문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잘 내놓지 않거나 네. 내놓더라도 최근에 호가가 굉장히 다시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매도자 우위의 시장에서 거래가 사실 쉽지 않고 매수자들도 대출 규제 등 때문에 거래가 잘 수반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렇게 거래가 되지 않는데도 네. 다시 상승세로 전환이 되고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부동산 뭐 투자 심리라던가 아니면 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돼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워낙 이런 투자 심리가 강력한데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나 대출 규제 때문에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상승세가 조금 눌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진단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예고를 한 뒤에도 이 오름세가 지금 꺾이지 않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도입이 된 이후에도 사실상 정책 효과가 좀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것 아니냐 좀 이런 우려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현재 시장에 그런 분석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주간 단위로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거의 5, 6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네. 상한제가 실제로 그렇게 큰 하향 조정 영향을 주지 못할 거다라는 이제 분석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최근의 추세로 보자면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최근에 이제 일부 단지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재건축 주요 사업장까지 소급 적용이 될 네.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표적인 투자 대상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투자성이 좀 악화되면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좀 조정되거나 최근에 나타난 상승세가 다시 좀 조정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네.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더라도 길게 혹은 근본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의 효력이나 긍정적인 효과가 얼마나 잘 이제 출현이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파트처럼 어떤 집값 반등의 그 진원지가 되는 걸로 지목되는 곳들, 그런 곳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어요. 네, 현재까지 이제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뭐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같은 최근에 집값이 급등하거나 분양 시장이 과열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 분양가 상한제도 이제 좀 핀셋형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요. 네. 또 그럴 경우에 그 지역이 또 안정되면 바로 그런 규제를 풀어서 건설 시장이 너무 위축되지는 않도록 계속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표방되고 네.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는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려면 예. 법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몇 가지 근거에 따라서 대상 지역이 결정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주택 가격이 최근 3개월간 물가 상승률 2배 이상을 초과해서 오른 지역 중에 분양 가격이나 청약 경쟁률 또 거래량 같은 것들이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지정해서 이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동안은 이런 법적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지역이 이 규제가 사실 까다롭기 때문에 없었던 것인데 그렇죠. 정부의 최근 검토 방향은 이러한 적용 요건들을 조금 완화시켜서 적용 대상 지역을 이제 좀 추출해내겠다라는 거고요. 예. 그런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핀셋형으로 규제를 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오른 재건축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권 같은 지역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네. 특히나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행 시행령 상으로는 관리처분 인가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네.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시장의 검토 상황으로는 이런 적용 대상 세부 규정까지 다 손질을 해서 예를 들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시점부터 적용을 받는다라고 바뀌게 된다면 네. 현재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이제 막바지 재건축 작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들도 사실상 소급 적용을 받아서 민간 택지로서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재건축 단지들이 네. 타격이 있을 수 있고 네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재건축 조합원들이 이제 좀 이런 소급 적용에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 이런 것으로 이제 표출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어떤 반응들 좀 실제로 보이고 있습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 소급 적용 자체가 이제 헌법적으로 이제 불합리하다라는 요청서나 진정서를 내기도 한 곳이 있었고요. 실제로 시장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서울 지역 내에서 현재 관리처분 인가를 이미 받고 인가를 받고 후반 작업을 하고 있는 예를 네. 들면 뭐 이주 작업이나 멸실 작업 또 착공에 들어가고 있는 이런 곳들이 100곳이 넘게 현재 네. 이제 조사가 되고 있는데 기준이 바뀔 경우에는 이런 지역까지 소급 적용이 돼서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조정으로 분양 가격이 조정되게 되면서 관리처분 인가에 따른 이런 사업 비용 같은 것들이 다 변경될 수 있고 조합원들이 추가 지급해야 되는 이런 비용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현재 좀 이런 제도 변경 추이를 굉장히 좀 집중해서 보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단계나 속도를 좀 조절하는 방안들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들의 어떤 가격 상승이 실제로 주변 집값도 끌어올리고 이렇게 그런 어떤 집값 급등에 영향을 주는 그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뭐 사실 최근 서울의 추세를 보자면 처음 이런 상승 전환이 된 지역이나 주변의 상승세를 확산시킨 근원지가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네. 때문에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이나 뭐 대구나 이런 좀 특정 광역 도시들에서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네네. 이런 재건축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가격 급등 지역을 타겟으로 상한제를 통해서 일시적으로나마 가격을 좀 진정시켜 보겠다라는 의도를 가진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 국토연구원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 주택 매매 가격이 연간 1.1%포인트 떨어질 거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집값을 잡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장기화될 경우에 이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오히려 또 나중에는 집값이 오른다 이런 우려도 꾸준히 지금 제기되고 있죠. 네네. 제도 자체야 새 아파트 분양 가격이 낮춰지면 가격 상승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당연히 있을 네. 것으로 기대가 되는 제도이긴 한데 과거에 이제 상한제가 민간에서 시행됐던 2007년 전후 상황들을 보면 사실 직후에 가격이 그렇게 계속 안정되지 못하고 다시 오른 적이 있었고 또 시차를 두고 줄어든 공급량이 또 입주 부족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의 부작용으로 나타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게 좋은 제도이고 집값 안정 기대 효과도 있지만 또 잘못 발현될 경우에는 뭐 공급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부족해지는 상황 아니면 이런 상한제 아파트 때문에 청약 시장이 뭐좀 부작용으로 과열된다거나 또 청약 상품을 기다리면서 전세 시장에 머무는 수요가 늘어나서 전세 시장이 불안해진다던가 네. 과거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재현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관리해 나가면서 상한제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그렇다면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공공택지 위주의 어떤 그 공급 물량을 늘린다든지 이런 정책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좀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마 제일 쉽게 물량을 좀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미 정부가 공공 물량을 적지 않게 공급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계획보다 더 많은 물량을 공공 쪽에서 공급을 해서 혹여라도 줄어들 수 있는 민간의 물량을 지원해 주기는 사실상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감소가 민간 시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들이 네.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이런 상품들이 일부 수요자나 투자자들을 통해서 조금 과열 양상을 보이게 되는 신규 분양 시장의 부작용 예상되는 예, 부분들도 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이 과도한 시세 차익을 보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가 등장할 네, 거다. 맞습니다. 뭐 청약 과열을 부채질할 거다.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그럼 대비책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네, 현재 거론되는 방안으로는 이 민간에서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해서 전매를 할 수 없게 금지하는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법상으로는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단지들일 경우에는 한 3년에서 4년 정도의 전매 제한 기간이 이제 가격대별로 책정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러한 기간들을 뭐 5년 내지 7년 가량으로 더 늘려서 단기 차익을 보고 투자하려는 수요들을 조금 차단시키고 실제 거주하려는 수요자들 위주로 청약을 하도록 이제 좀 이끌어낸다라는 이제 방안들이 모색이 되고 네.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실거주 의무 기간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또 강력하게 써서 실수요자들에게 이런 아파트가 돌아가도록 하자 뭐 이런 내용들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 뭐 한편에서는 채권 입찰제 같은 낮은 분양 가격 때문에 몰리는 투자자들을 좀 차단할 수 있는 과거에 쓰였던 제도들도 예. 언급이 되기는 하고 있습니다. 뭐 채권 입찰제는 네. 사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실수요자들 지금 상황에서 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만약에 8월 중에 민간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실시 결정되고 이제 시행령 예고가 된다면 당연히 무주택 청약통장 가지신 분들은 우수 청약단지 중심으로 청약을 해서 내 집 마련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중요한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매 제한 같은 추가 규정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청약에 나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현안을 짚어보는 목요일의 오아시스.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앞두고 자세한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